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공학기술과 사회의 일환으로 온라인 스마트 로봇 캠프를 진행하게 된 핸즈온 테크놀로지의 강현웅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색적인 경험으로 온라인으로 스마트 로봇 캠프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잘 따라오셔야 이걸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진행하는 거라 조금 서툴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여기 보조 강사들이 여러 분 나와 계세요. 한 3명 정도 나와서 계속 답변을 해드리고 할 겁니다. 네, 온라인 스마트 로봇 캠프 과정 안내입니다. 첫 번째 일정 안내와 프로그램 설치, 그다음에 EB3 프로그래밍 기초, 그다음에 미션 안내의 순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안내입니다. 첫 번째 일정은 10시부터 12시까지 로봇 프로그래밍 기초로 EB3 하드웨어 앤 소프트웨어를 강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EB3 센서, 그 다음에 라인 팔로잉에 대한 내용들을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중식 및 휴식을 진행하고 1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하고 할 수 있는 미션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2시부터 4시까지는 실제로 가상공간에서 만들어진 매트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이 2시간 동안은 저희가 질의응답을 받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알려두는 것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시부터는 개인별 수행으로 지정된 시간까지의 스코어를 반영한 실제 미션들을 수행을 하면 되는데요. 미션 수행은 월요일 9시까지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션에 대한 내용들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LME 프로그램하고 VRT 프로그램은 메일로 다운받으셔서 다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실까요? 이건 설치된 걸로 하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ME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고요. VRT 프로그램은 가상 공간에서 로봇을 움직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서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으로 가상 공간의 로봇이 실제로 구동이 되게 됩니다. EB3 프로그래밍 기초인데요. 이건 실제로 EB3 프로그램을 하나 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받으신 분들 중에 소프트웨어를 받으신 분들 중에 압축 파일을 풀어서 폴더를 열고 나면 어떤 폴더를 제가 하나 먼저 열려고 하냐니까 지금 HOTTM gradation이라는 파일에 들어가셔서 그 프로젝트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좌측에는 시뮬레이션 모드가 뜨고 우측에는 프로그래밍 모드가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먼저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 파일 받은 압축 파일이 하나인데 압축 파일 안에 폴더가 4개가 들어있습니다. 4개를 바탕화면에 다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지금처럼 TM 그라데이션이라고 부르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라인 위에 로봇이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처음이라 좀 다들 익숙치 않은데요. 스타트가 되고 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거라 익숙히 하는데 이 화면 2개가 나오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처음이라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자 이렇게 이제 좌측에는 시뮬레이션 화면이 뜨고 우측에는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화면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프로그램 작성 화면에 가셔서 보시면 이 홈 화면 말고 오른쪽에 보시면 프로젝트 추가라는 게 있어요. 프로젝트 추가를 눌러주시면
여기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 있어요. 네,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되는데 첫 번째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뭐 하고 해야 되냐? 여기 왼쪽에 있는 시뮬레이션에 있는 여기 보이시는 EB3 화면하고 오른쪽에 있는 소프트웨어하고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화면에 가셔서 위에 상단에 있는 메뉴로 가시면 이렇게 12개 정도의 버튼이 뜹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두 번째 버튼이 시뮬레이션 시작 버튼이에요.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시뮬레이션은 시작 상태가 됩니다. 이 시작 상태를 만들어주고 나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하드웨어 페이지가 있는데 사용 가능한 불이익이나 포트복이나 불이익 정보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로봇의 정보가 여기 나오지 않는데 사용 가능한 불이익에 가셔서 이 왼쪽에 있는 오토노머스 봇하고 이렇게 와이파이로 연결해 주시면 왼쪽에 있는 봇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로봇하고 연결이 되면 어떤 걸 보실 수 있냐니까 가운데를 보시면 포트 보기에서 로봇의 센서가 연결된 상태를 보실 수 있어요. 센서나 모터가. 자, 요 화면까지 나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보통 대부분 C 언어를 처음 배우실 때 헬로 월드라는 걸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될 때까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인데 얘는 지금 어떻게 하시냐니까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6가지 색깔의 팔레트가 있어요. 6가지 색깔의 팔레트 중에서 이렇게 6번째 있는 사운드 블락을 가져와서 여기 시작 프로그램 옆에다 갖다 놓으면 회색으로 음영이 생겨요. 이때 마우스 좌클릭을 놓으면 자동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 끝점하고 시작점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녹색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니까 EB3에 있는 스피커에서 여러분들한테 헬로라고 인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음성이 나올 거예요. 헬로라고. 자, 여기까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왼쪽에서 먼저 메뉴에서 시뮬레이션 시작 버튼을 누르면 시뮬레이션 시작 상태가 됩니다. 시뮬레이션 시작 상태를 만들어주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하드웨어 페이지가 있어요. 하드웨어 페이지 상단에 연결 가능한 불이익들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연결을 끊고 다시 제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토노머스 봇을 이렇게 체크박스를 클릭을 하면 이 두 개의 로봇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연결하고 나서 바탕화면에 이렇게 블락에서 6번째 있는 사운드 블락을 가져와서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녹색을 누르게 되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시뮬레이션 화면에서 로봇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자, EB3에 아무것도 안 뜨는 경우는 어떤 걸 안 하셨냐니까 여기 시뮬레이션에 가셔서 여기 시뮬레이션 중지를 버튼을 누르고 이 상태가 되어 있으실 텐데 다시 시뮬레이션 시작 버튼을 눌러야 실제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시뮬레이션 시작 상태가 되고 피브릭이 안 켜지시는 분들은 이 피브릭 한번 보세요. 피브릭 보시면 왼쪽 위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끌 수 있습니다. 꺼지면 이게 셧다운 돼서 꺼지게 되는 상태가 되고요. 만약에 켜져 있으면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녹색으로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피브릭이 켜진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피브릭을 다시 켜고 나면 어떻게 하시냐니까 여기 시뮬레이션 중지했다가 다시 시뮬레이션 시작을 하고 여기 로봇을 다시 연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로라는 게 첫 번째 나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가장. 네, 이렇게. 로봇을 초기 상태로 돌리는 거는
이 로봇 시뮬레이션 화면에서 사실 로봇을 어떻게 하실 수 있냐니까 W 버튼을 누르거나 A 버튼을 누르거나 D나 S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로봇을.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 원위치로 가고 싶으면 시뮬레이션 상에서 시뮬레이션 종료를 누르시면 로봇이 원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 원위치로 이동하고 나서 다시 시뮬레이션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서부터 시뮬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다시 전송을 해보면 네,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 중일 동안은 가운데 여기 브릭 표시등인데 브릭 표시등이 녹색으로 깜빡이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보시면 저희가 사용할 EB3 코어셋은 위에 상단에 라지 모터나 미디움 모터를 연결할 수 있고 하단에 이렇게 센서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상단에는 A, B, C, D라고 되어 있는 포트에다가 모터를 연결하는데 저희는 로봇에 기본적으로 이 라지 모터 두 개를 B하고 C 포트에 연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는 이 터치 센서, 자이로 센서, 컬러 센서, 초음파 센서를 다 쓸 수 있는데 이 네 개의 센서 중에 자율주행 자동차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두 개의 컬러 센서와 두 개의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좀 이따가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초음파 센서 두 개, 컬러 센서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이 피브릭에 대한 내용인데 피브릭에 보면 프로그램을 한번 전송하고 나면 전송된 프로그램이 제일 위에 여기 라인 팔로우 24라는 것처럼 이렇게 전송된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고 상하 좌우로 움직여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하 좌우 키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1번 키를 누르면 이 프로그램 실행 중지가 되기도 하고 EB3 피브릭을 종료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실제 로봇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는 저희가 와이파이 연결이니까 와이파이 연결 상태의 아이콘이 뜨게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불이기름이 나오게 되고 오른쪽에 배터리 잔량이 나오게 되는데 배터리 잔량하고 무선 연결 상태 아이콘은 여기서는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건 불이기름입니다. 불이기름을 각자 불이기름을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텐데 이걸 불이기름을 학번으로 바꿀 겁니다. 학번으로 바꿔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헬로월드 프로그램인데요. 아까 헬로월드를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가장 중요하게 이 아이콘 하나가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지금 보시면 이 아이콘 하나의 구성이 첫 번째는 이 아이콘 그림 스피커처럼 생긴 그림의 아래를 누르면 이 모드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가 어떤 모드가 있냐니까 사운드 파일을 끌 수도 있고 재생할 수도 있고 톤을 재생할 수도 있고 단위음을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실 수 있고 모드를 선택하고 나면 여기 뭐 파일이나 이런 걸 선택한다 그랬을 때는 위에 상단에 보시면 포트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파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중에 모터나 센서 같은 경우는 포트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드를 선택하고 나면 모드에 따른 파라미터가 전부 다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드 선택, 두 번째 선택, 포트 선택, 세 번째 파라미터 선택 이 절차대로 선택을 하셔야 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동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면 아래쪽에 6개의 프로그래밍 팔레트가 있는데 첫 번째 녹색은 모터를 움직이거나 그 다음에 사운드를 출력하거나 LED를 출력하거나 하는 이 뭔가를 동작시키기 위한 아이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아이콘은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 제일 많이 쓰는 흐름 제어에 대한 제어를 하기 위한 아이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에는 실제 센서의 값을 받아서 이 값을 가지고 여기 로봇을 움직이는데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센서의 값은 초당 한 1000번 정도 샘플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센서의 값들을 받아서 이 빨간색에 보면 어떤 값이나 변수의 값들을 연산할 수 있는 것들이 빨간색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함수는 오늘은 쓰지는 않을 텐데 실제 뭐 블루투스를 제어하거나 비조정 모터를 제어하거나 원시 데이터를 받거나 이런 용도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래밍 팔레트 블록은 이렇게 여긴 5개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면 마이 블록이라고 해서 내가 만든 블록도 만드실 수 있어요. 그거는 밑에 다시 마이 블록이라고 6번째 블록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하나씩 따라 저랑 해보실 텐데, 자, 지금 이제 뭘 하실 거냐니까 흐름 제어에 가시면 이 2번째 루프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루프를 여기 이렇게 사이에 가져올 겁니다. 네, 루프를 가져오고 루프 안에다가 데이터 연산을 할 수 있는 수학 함수를 하나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네. 여기 보시면 루프 앞에 요철 모양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여기서 나오는 값은 루프 카운트예요. 이 루프가 한 번 돌 때마다 0부터 1씩 증가하게 됩니다. 나는 이 루프를 한 100번만 돌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뒤에 종료 조건을 횟수를 선택해서 100번을 선택하시면 100번만 돌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니까 이 루프 카운트의 값을 A에다 집어넣고 저는 이걸 가지고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떤 거냐니까 이 로봇이 실제로 해당되는 주파수의 사운드를 재생하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간격을 얼마 간격으로 사운드를 재생할 거냐니까 50Hz 간격으로 0부터 50Hz씩 증가시키면서 값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곱하기로 두고 B에 있는 값은 50을 둡니다. 50을 두고 뒤에 있는 헬로우를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이렇게 쏙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아까 사운드에 모드가 있다 그랬는데 모드를 저는 뭘로 바꿀 거냐니까 이번에는 주파수를 재생하기 위한 톤 재생으로 바꿀 거예요. 톤 재생으로 바꾸게 되면 이 블록은 어떻게 되냐니까 440Hz의 주파수를 1초 동안 볼륨 100이라는 소리로 재생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출력되는 50Hz의 값을 여기다 이렇게 주파수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1초 간격으로 재생하게 되는데 1초는 조금 너무 빨라서 0.5초 정도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이걸 실행하게 되면 왼쪽에 로봇에서 이게 실행이 되게 될 텐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디버깅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서 마우스 아이콘을 이렇게 가져가면 실제 주파수의 값이나 연산된 결과가 증가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루프 카운트가 0.5초 간격으로 증가되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면 주파수가 증가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센서의 값이나 이런 걸 어떤 값을 디버깅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먼저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확하게 0부터 99번까지 해서 100번을 루프를 돌고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루프에 대한 건 한번 살펴봤어요. 루프에 대한 건 살펴봤고 이번에는 여기 있는 바탕에 있는 로봇을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로봇을 움직여 볼 텐데 로봇을 어떻게 움직이냐니까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프로젝트의 이름을 새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시면 아래에 프로그램이 생겨요. 그리고 미리 이야기 드리지만 여기를 파일을 누르셔서 프로젝트 저장을 누르셔가지고 프로젝트 이름을 여기다가 자기 학번을 넣으시는 게 맞아요. 프로젝트 이름을 아예 학번을 넣으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저장해서 프로젝트는 저는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이렇게 저장하고 첫 번째 프로그램은 저희가 루프라는 걸 돌려봤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은 모터를 움직여 볼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여기를 모터 구동이라고 모터라고 하셔도 돼요. 자, 모터를 움직이는데 모터 움직이는 아이콘을 보시면 아이콘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모터를 하나 움직이는 아이콘인데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가운데 포트 보기를 누르면 모터가 B에도 있고 C에도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건 어떤 거냐니까 파워 50으로 B에 있는 모터를 1회전하고 멈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로봇이 우회전하고 멈출 겁니다.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네. 한쪽 모터만 돌려서 실행을 한 거예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려면 시뮬레이션에 가서 종료를 하시고 다시 시뮬레이션 시작을 누르시면 시뮬레이션 할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모터를 움직이는 방법이 이렇게 모터 하나만 움직일 수 있는데 모터 하나 말고 저희가 보통 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모터를 두 개를 움직이게 되는데 동시에 첫 번째는 탱크 모드예요. 탱크 모드는 B포트에 있는 모터는 파워 50, C포트에 있는 모터는 파워 50으로 1회전하고 멈추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로봇이 이 1회전하면 이 바퀴 지름이 17.6cm, 바퀴 지름이 뭐 한 6cm 정도 돼서 한 17.6cm 정도 전진할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누르게 되면 이렇게 로봇이 전진할 거예요. 이게 왜 전진하냐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모터에 로봇에 B하고 C 포트에 모터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모터를 다 1회전하고 멈추라는 뜻이니까 네, 1회전 하는 거고요. 원위치로 올리면 여기 보시면 시뮬레이션 중지 세 번째 있는 버튼을 누르면 다시 원위치로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는 회전을 유회전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뭐 이렇게 2회전 하게 되겠죠. 다시 중지 버튼을 누르고 이번에는 이 탱크 모드는 가장 쉬운 건데 좀 까다로운 게 이 조향 모드예요. 조향 모드는 어떻게 하냐니까 실제 자동차하고 똑같이 이게 파워인데 이게 엑셀이에요. 엑셀을 밟아주고 이거 핸들을 돌려주는 거예요. 핸들을 돌려주면 핸들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좌로 우로 회전하게 되는데 0일 때는 전진하게 되고 지금 보시면 핸들을 한 20만큼 꺾었어요. 20만큼 꺾어서 파워를 천천히 해볼게요. 한 20 정도로 1회전하고 멈추면 아주 부드럽게 우회전하고 멈출 겁니다. 자, 이렇게 우회전하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이 값이 0부터 49일 때는 핸들을 꺾는 양이 변화되기 때문에 회전량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게 50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한쪽 바퀴는 멈추고 한쪽 바퀴를 돌려서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실행을 해보면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C 모터에 있는 바퀴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 바퀴 회전하게 돼요. 네, 이게 로봇의 중심을 따라서 회전하는 게 아니라 한쪽 바퀴를 멈추고 한쪽 바퀴를 가지고 회전하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다시 여기를 세 가지를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냐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보실 수도 있어요. 카피하셔서 어떻게 하냐니까 여기는 100으로 두고 얘는 아까처럼 20으로 두고 이 세 가지를 해보시면 네, 두 바퀴를 가지고 회전하는 방법, 한쪽 바퀴를 멈추고 한쪽 바퀴 돌려서 회전하는 방법. 이건 한쪽 바퀴가 정회전하면 반대쪽 C 바퀴는 역회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 로봇 두 바퀴의 중심을 따라서 회전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차할 때 이 미션을 해결할 때 이 내용을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지금 녹색으로 전멸하고 실행 중일 때는 왼쪽 위에 취소 버튼을 눌러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눌러야 실행이 됩니다. 취소 버튼은 왼쪽에 있는 EB3에 이게 가운데가 선택 버튼이고 왼쪽 위에 있는 버튼 요게 취소 버튼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짠 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건 전체가 돌아서 아닌데 뭐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이 되고 멈추고 싶으면 위에 걸 멈추면 멈추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센서 쪽이라서 센서라고 할게요. 센서라고 하고 지금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센서가 로봇의 왼쪽에 있는 센서를 가지고 라인을 주로 인식하고 따라가게 돼서 어떻게 할 거냐니까 이렇게 로봇을 조향 모드에서 여기를 켜짐으로 두고 파워를 한 20 정도로 둘 거예요. 그럼 천천히 전진하겠죠. 그리고 다시 여기 뒤에는 모드를 꺼짐이라고 두면 로봇이 멈출 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모래시계를 넣으면 이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냐니까 로봇이 파워 20으로 전진해라. 그 다음에 1초 동안 1초를 세라 하고 멈추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로봇이 1초 동안 전진하고 멈추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실행하면 현재 상태에서 로봇이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실행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걸 보여드리려니까 여기 시뮬레이션 종료를 해서 원위치로 오세요. 그리고 다시 시뮬레이션 시작을 하셔서 제가 어떤 걸 보여드리려니까 여기 1번에 있는 센서 값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값이 지금 현재 100이에요. 100이라는 말은 가장 발달한 뜻이에요. 여기 컬러 센서에 들어오는 값을 이야기합니다. 컬러 센서에 들어오는 값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냐니까 제가 보여드리면 이 컬러 센서가 세 가지의 모드가 있는데 컬러를 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컬러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값을 이 반사광 값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 값을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냐니까 이 센서가 기본적으로 지금은 반사광 모드로 되어 있어요. 밑에 보시면 라인이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는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그라데이션을 전진하면서 로봇에 들어오는 센서 값을 확인하려고 해요. 지금 이거 시간을 한 3초 정도로 바꾸고 파워를 10 정도로 더 천천히 갈게요. 이렇게 전진하면 이 로봇에서 나오는 반사광 값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값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행을 하면 지금 100부터 점점 벌써 3초같이 나와버렸네요. 이거는 그러면
처음부터 하려면 한 7초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실행을 하면 이제 점점 값이 줄어들죠. 네. 거의 검은색 영역에 오면 값이 49 정도의 값이 나와요. 제가 이 값을 시뮬레이션 상태에서 로봇을 손으로도 움직여 볼게요. 46, 47 정도가 제일 적은 값이네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하실 수 있냐니까 여기를 다시 시뮬레이션 종료를 누르고 지금 현재는 시간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건데 여기를 누르셔서 컬러 센서의 비교의 반사광 강도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컬러 센서의 비교의 반사광 강도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반사광 값을 읽을 수 있어요. 아까 저희가 천천히 움직일 때 한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냐니까 천천히 전진하다가 컬러 센서 반사광 값이 한 70보다 적을 때까지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영역을 만나서 이 값이 70이 되면 멈추는 프로그램이에요. 1번 포트에 있는 컬러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값이 70보다 적으면 멈추는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현재 값은 46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실행하면 값이 바뀔 텐데 실행하면 현재 값은 100이에요. 100인데 실행을 하면 로봇이 천천히 전진하다가 값이 70보다 적을 때까지 70보다 적을 때까지 가서 멈추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검정색을 인식하면 멈추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이 부등호 기호는 70보다 작다 아니면 크다 작다 뭐 이렇게 부등호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이 현재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값하고 제가 정해진 값하고 비교하는 내용인데 저는 이것보다 70보다 적을 때까지 가고 싶어서 부등호 방향을 보다 작을 때까지 이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값이 부등호 왼쪽에 있는 값이고 현재 센서의 값 정한 값은 부등호 오른쪽에 있는 값이에요. 진행을 하면서 모터의 포트 값이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네, 이 모터에는 사실 손으로 여러분들이 돌리면 엔코더라는 게 있어서 1회전할 때마다 1도 단위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돌리면 360이라는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로봇에서 시작해서 움직이면 이 엔코더에 있는 값이 나오는 게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입니다. 네. 나중에 실제 로봇을 움직일 때는 이걸 가지고 이제 위치 제어나 이런 걸 하실 수 있어요. 네네. 손으로 조정할 때 앞뒤로 반복하면 로봇이 기울어지는 건 왜 그러냐니까 이 시뮬레이션 모드로 움직일 때 파워가 적은 값이 아니에요. 한 50 정도 되는 값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시뮬레이션에서 기울어질 수 있어요. 그때 시뮬레이션 중지 버튼을 누르면 초기 위치로 갑니다. 직진을 시키면 정확하게 직진 안 하는데 이건 시뮬레이션 할 때 놓은 위치가 정확하게 0도가 아니에요. 여기하고 맞는. 그래서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공학을 하시니까 두 개의 모터가 정확하게 동기화되어서 움직이려면 이게 쉬운 요소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로봇을 전진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엔코더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제어를 해줘야만이 똑바로 가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제 인덱스되는 라인을 따라갈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네,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그냥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네네, 센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이 컬러 센서인데 혹시나 이 센서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어떤 걸 하셔도 되냐니까
여기 도움말에 가시면 EB3 도움말 표시를 누르면 센서에 대한 도움말이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그래밍 볼락에 가셔서 센서 지금 컬러 센서 블락을 보시면 실제 컬러 센서가 세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주변광을 받아서 인식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반사광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컬러를 인식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변광이나 반사광은 따로 해볼 텐데 지금 현재는 이 반사광 모드예요. 지금 이 센서의 값이 밝으면 100이라는 값이 나오고 어두우면 거의 뭐 0에 가까운 값이 나오는데 여기 매트가 그래도 좀 밝은 상태라 어두울 때 나오는 값이 지금은 최소가 한 47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움직여 보면 이런 걸 보실 수 있는데 네. 뭐 46, 47 이 정도 값이 나옵니다. 이 밑에 바닥에 보면 센서가 달려 있어요. 네, 여기 지금 이 로봇의 상태인데 이제 바닥에 있는 로봇의 그 센서가 보이시죠? 이 센서가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라인을 따라가는 용도고 하나는 또 라인의 색깔을 인식하는 용도로 저희가 쓰고 있어요. 이렇게 센서 두 개를 쓰고 있고 초음파 센서도 두 개를 쓰고 있어요. 하나는 벽을 인식하는 거고 하나는 전방에 있는 장애물을 인식하는 용도예요. 컬러 센서는 흑백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컬러를 밑에 보시면 이 시뮬레이션 매트에 보시면 검정색, 파란색, 녹색 이렇게 해서 8가지 색깔을 색상 업성까지 해서 8가지 색상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컬러 센서로 들어오는 반사광을 하고 있어서 이 반사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반사광을 먼저 하고 나서 네, 색상을 인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주변광은 오늘은 쓰지 않는데 주변광은 뭐냐니까 실제로 자동차가 터널에 들어갈 때 보면 주변이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라이트가 온 됐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변광을 인식해서 주변광의 변화가 체인지가 한 50% 이상이면 자동으로 라이트를 온 해라 이런 기능을 주실 수도 있어요. 네, 현재는 저희가 하는 거는 컬러하고 반사광만 사용합니다. 네, 세 번째 블럭이 없어도 세 번째 블럭 이미 정지하는 이유는 사실은 세 번째 블럭이 제일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종료돼서 정지할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명령을 줘서 정지하는 게 맞는 방법이고 지금 두 개만 붙이면 이 그라데이션까지 어두운 부분까지 오라는 인식하는 데까지 온 거고 그다음 멈추는 걸 넣지 않으면 프로그램 종료되어서 네, 인식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정확하게 종료 시점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라인 따라가는 로봇 하다 보면 네, 이렇게 멈추지 않으면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번에는 TM 라인 트레이싱 매트를 한번 켜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라인 트레이싱 매트를 그라데이션은 종료하시고 라인 트레이싱 매트를 올리셔가지고 로봇을 한번 올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봇을 다시 연결을 하고 포트 보기를 하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왼쪽에 있는 로봇을 클릭하고 왼쪽을 클릭하고 로봇을 움직이면 로봇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세요. W는 전진, A는 좌회전, D는 우회전 이렇게 회전시키셔서
네. 이렇게 움직여서 보시면 로봇을 이렇게 위치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니까 프로그램 새 프로그램 누르셔가지고 스위치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스위치를 하기 전에 어떤 걸 하셔야 되냐니까 스위치는 루프를 집어넣고 루프 안에다가 요 스위치 블락을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뭘로 바꾸냐니까 2번에 있는 컬러 센서의 측정의 색상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컬러 센서 측정의 색상.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니까 로봇을 전진시킬 거예요. 이렇게 앞에다 두고 천천히 켜짐으로 한 파워 10 정도로 천천히 전진시켜서 만약에 여기를 두 번째 컬러 센서로 읽은 색깔이 만약에 여기가 그린이면 사운드 파일을 넣어주고 레고 사운드 파일에 색상에 가시면 이 마우스 말고 이 키보드에 있는 WASD 이 게임 하듯이 이걸 가지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WS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네, 이거 마우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키보드로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시작이 된 상태에서 로봇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어떤 걸 짜려고 하냐니까 로봇이 이렇게 전진하다가 그린을 만나면 그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라인 처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여기다 위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두 번째 센서에 있는 컬러 센서에 있는 색상을 읽어서 녹색이면 그린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전진합니다. 전진하다가 여기가 만약에 컬러 센서 색상이 두 번째 컬러 센서에 있는 색상이 레드가 되면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해주려고 하냐니까 대화에 가시면 굿이라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여기 마지막에 요거를 종료를 하고 굿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로봇이 전진하다가 네, 레드를 만나면 빠져나오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이걸 다시 실행하시려면 왼쪽을 클릭하고 이 로봇을 뒤로 이동시키셔야 돼요. 이렇게 키보드를 이용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프로그램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센서는 라인을 따라가는 용도고 두 번째 있는 센서는 프로그램의 그 종료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루프 만드는 거는 어떻게 하시냐면 새 프로그램 누르셔서 여기 루프를 집어넣고 위에 뒤에 스위치 문은 항상 루프하고 같이 써야 돼요. 아니면 스위치 문 단독으로 쓰였다가는 그냥 한번 실행하면 끝이기 때문에 이 스위치가 먹질 않거든요. 이게 조건문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앞에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로봇이 전진하다가 뭔가를 계속 반복하는데 이번에 있는 센서의 값이 빨간색을 만나면 로봇을 멈추고 굿이라고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안에서는 어떤 걸 하냐니까 이번 센서로 뭘 쳐다보고 있냐니까 바닥에 있는 녹색을 만나면 그린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네, 지나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스위치 문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위에 조건이 참이면 위를 실행하고 거짓이면 아래를 실행하게 되는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본 케이스라는 게 있는데 기본 케이스는 색깔이 인식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림만 이게 작동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만약에 여기다가 옐로우를 하나 더 넣고 싶으면 여기 조그맣게 케이스 추가라고 해서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셔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밑에가 나오죠. 여기를 옐로우를 누르고 다시 사운드 파일에 가셔서 헬로 대신에 색상에 가셔가지고 옐로우라고 하시면 네. 지금 그린하고 옐로우를 인식했을 때는 그린하고 옐로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다음 레드를 인식하면 빠져나오는 프로그램이에요. 실행하면 네,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1번 포트와 2번 포트는 좌우에 있는데 나중에 1번으로는 라인을 따라가는 용도로 쓸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포트는 네, 색상을 감지하는 용도로 쓸 겁니다. 케이스 추가는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셔야 케이스가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여기 X를 누르면 케이스가 삭제가 돼요. 네, 추가하고 삭제하는 걸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옐로우를 제가 요거 빼놓고 삭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삭제했는데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 케이스 추가 버튼을 눌러서 케이스 추가한 다음에 여기서 어떤 색깔을 인식하고 싶은지 인식하고 싶은 색깔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내고 싶은 사운드를 여기 넣어주면 실행이 됩니다. 처음부터 그린 사운드가 나오는 거는 여기 디폴트로 그린에 점이 찍혀 있으면 이 그린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색깔을 인식하지 않으면 이렇게 디폴트 점을 여기 기본 케이스를 가운데다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 케이스가 중요한데 저희가 원하는 바는 원하는 색상을 읽었을 때 소리 내는 거지 아무거나 지나갈 때 소리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조건이 맞으면 그린이면 그린이라고 이야기하고 옐로우면 옐로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레드 포트는 2번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가 바닥을 감지하는 센서인데 저는 이거 빠져나가는 조건을 네, 2번 센서 하나를 가지고 이거 다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1번 센서는 라인을 따라가는 용도로만 쓰고 2번 센서는 색상을 감지하는 용도로 쓰는데 색상을 감지하면 그 해당되는 색상에 이렇게 사운드를 재생을 해주고 레드가 되면 종료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레드가 아니라 이 화이트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로봇을 조금 더 앞으로 이동한 다음에 레드가 아니라 화이트면 종료하고 싶으면 여기를 화이트로 바꾸면 되죠. 이렇게 6번으로. 그러면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면 가 아니 화이트에서 종료됩니다. 그린을 한 번만 네, 이거 빨리 지나가면 한 번인데 이게 센서가 인식되는 속도 때문에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 센서 인식되는 속도를 천천히 주겠다 그러면 여기다 대기를 뒤에다 하나 넣어주시면 이렇게 이걸 0.5초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라인 추적 센서하고 색상 센서를 한 센서로 했을 때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는 없는데 어떤 문제는 있을 수 있냐니까 센서 하나를 모두 체인지를 해서 쓰기 때문에 샘플링 레이트가 늦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라인 따라가는데 내가 초당 1000번 정도의 데이터를 인식해서 따라가고 싶은데 색상도 중간에 하려면 색상 이게 시간이 좀 더 걸려요. 네, 이거 초록색 영역 지나는 게 아닌데도 그린 소리 나는 건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가운데 디폴트 점 때문입니다. 이 디폴트 점을
처음 잘 이해를 못하시면 이 점을 초록색에 찍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익과 통신할 수 없다라고 하면 다시 여기 시뮬레이션 시켜주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시뮬레이션을 여기 연결을 끊어준다고 다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린 2번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위에 딜레이를 안 넣어주면 뭐 빠르면 3번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가면 3번도 할 수 있고요. 네. 계속 첫 번째 읽었는데도 그린이고 2번째 읽었는데도 그린이면 계속 그린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한 번만 말하라고 하는 건 여기 없기 때문에 이 색깔을 인식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컬러라고 바꿀게요. 파일 이름을. 이렇게 해서 하실 때마다 조금씩 저장하세요. 프로젝트 저장하시면 이 학번으로 프로젝트가 저장되게 됩니다. 자, 이제 컬러 센서를 가지고 색상을 인식하는 부분은 끝났습니다.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니까 프로그램 3번에 가셔서 이 시뮬레이션 버튼을 누르시고 종료를 누르시면 로봇이 시작점으로 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포트 보기를 누르시면 센서의 값이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라인을 따라가고 싶은데 라인을 따라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인 따라가기 전에 점심시간이 다 돼서 초음파 센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앞에 큰 벽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3번 포트에 있는 값은 60cm로 되어 있고 4번 포트에 있는 값은 46cm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시뮬레이션 버튼을 누르면 이 값이 넘어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3번에 있는 게 10cm, 4번이 81cm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좌측의 초음파는 3번에 연결되어 있고 전방의 초음파는 4번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봇을 이렇게 앞으로 이동하면 점점 값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아까 루프 안에다가 스위치를 집어넣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니까 초음파 센서가 이 적외선 센서가 아니라 저 밑에 가운데쯤에 보면 초음파 센서가 있습니다. 비교의 거리를 누르시면 일정 거리를 유지하려고 해요. 만약에 초음파 센서가 한 30cm보다 크면 로봇이 전진하고 3cm보다 작으면 로봇이 후진하려고 합니다. 후진은 마이너스 20으로 후진하고 전진도 20 정도로 전진하려고 해요. 그러면 전방에 있는 초음파 센서는 4번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4번에 있는 초음파 센서가 30cm보다 크면 지금 현재 4번 값이 60이니까 전진하게 되죠. 파워 20으로. 그리고 60cm보다 작으면 후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로봇이 앞으로 이동하면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게 돼요. 보시면 앞에 전방에 벽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 좌우로 약간씩 틀어지는 거는 물리 엔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네. 자, 이렇게 움직이면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 초음파 센서를 가지고 인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후에 해야 될 미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미션 매트예요. 이걸 실행하면 로봇이 이 경로를 주행해서 학교 앞에서 멈추게 되고 우측에 있는 주차구역을 만나면 자동으로 주차를 하게 되고 이러한 미션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로봇이 이렇게 전진하면서 시간을 계속 기록하면서 전진을 하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서는 이유는 디버깅하는 용도로 세웠고 여러분들은 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시간을 줄이는 게 굉장히 관건이니까. 네, 학교 앞에서 멈춰야 되고. 보시면 좌측에 있는 초음파 센서를 가지고 주차장 기둥을 인식하게 돼요. 두 번째 기둥을 인식하고 나면 후진해서 네, 주차를 하게 됩니다. 평형 주차를. 보시면 중간중간 위에다 빨간색으로 선을 그어 놓은 이유가 그걸 인식하고 나면 지금부터 어려운 라인이라는 걸 인식하라는 뜻으로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이 라인을 잘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교차점 같은 경우도 이걸 잘 인식하지 않으면 잘 못 지나가게 돼요. 이제 왼쪽 아래 제일 난 코스인데 이 라인이 끊어져 있습니다. 중간중간이. 그래서 잘못 제어하게 되면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빨간 라인에 도착하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기록하게 됩니다. 네, 이게 오늘의 미션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미션인데 저랑 지금 색깔 인식하는 거 했고 초음파 인식하는 거 했어요. 지금부터 점심 식사하시고 1시부터 이제 라인을 따라가는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강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좌로 움직이니까 검정색일 때 값이 46이 나오고 이렇게 밝은색일 때 값이 100이 나왔어요. 이게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냐니까 각자 틀릴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하드웨어 페이지에 있는 컬러 센서의 반사광 강도 값이에요. 이걸 가지고 라인을 따라갈 텐데 이 지금 라인을 보시면 이 라인의 가운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 엣지 또는 왼쪽 엣지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든 로봇이 라인의 왼쪽을 따라가는지 오른쪽을 따라가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이 로봇이 어떤 상태냐니까 좀 돌려서 요 지금 83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아까 어두울 때 값이 한 50 가까이 되고 밝을 때 값이 100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 중간 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 중간 값은 어두울 때 밝을 때 값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중간 값이 돼요. 그럼 75면 여기 선상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하냐. 이거는 초음파니까 울트라라고 두고 지금부터는 이걸 온오프로 따라갈 거예요. 온오프. 지금 루프 안에다가 스위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컬러 센서 비교의 반사광 강도 모드로 두세요. 컬러 센서 비교의 반사광 강도 모드로 두면 1번에 있는 센서 값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만약에 1번에 있는 센서 값이 아까 제가 어두울 때가 한 50 가까이 나오고 밝을 때가 100 정도가 나와서 중간값이 75 정도를 정했어요. 75보다 값이 크거나 같으면 이 로봇이 밝은 영역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참이면 밝은 영역에 있으면 저는 이 검정색 라인 엣지에 오른쪽을 따라가고 싶어요. 이때는 밝은 영역에 있으면 왼쪽으로 움직여서 좌회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탱크 주행 모드를 다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켜짐으로 두고 아래도 켜짐으로 두고 좌회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왼쪽 모터는 끄고 오른쪽 모터만 돌릴 거예요. 0, 30 밑에는 반대는 우회전하기 위해서 30, 0을 넣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실행하면 로봇이 라인을 따라가게 되는데
따라갈 때 어디까지 따라갈 거냐니까 한 여기까지 따라가고 싶어요. 여기까지 따라가려면 왼쪽에 있는 로봇을 앞으로 움직여 보면 4번에 있는 여기 초음파 센서의 값을 보면 지금 71인데 왼쪽에 있는 값을 움직임에 따라서 초음파 센서 값이 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한 50cm까지 따라가려고 합니다. 50cm까지. 그래서 여기를 다시 시뮬레이션 멈추고 이를 초음파 센서의 거리에 센티미터로 해서 50cm 이내일 때까지 따라가고 50cm 이내가 되면 잘했다고 굿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니까 온오프로 라인을 따라가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굿이라고 말할 때 어떤 걸 하나 넣어주면 좋으냐니까 여기다가 종료하고 굿이라고 넣으면 자 이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50cm까지 지금 4번 보면 49.53cm까지 따라가면서 라인의 오른쪽 경계를 따라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하는 걸 온오프 라인 트레이싱이라고 합니다. 밝으면 어두운 대로, 어두우면 밝은 대로 이동하는 프로그램이죠. 제일 기본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얘를 좀 더 움직여서 어떤 걸 해보려니까 이번에는 초음파 센서로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를 시뮬레이션 종료를 누른 다음에 다시 시뮬레이션 시작을 해서 지금 왼쪽에 있는 컬러 센서도 있고 오른쪽에도 컬러 센서가 있는데 왼쪽 컬러 센서로는 라인을 따라가다가 오른쪽 컬러 센서가 검정색 라인을 만나면 멈추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니까 여기를 컬러 센서 색상 근데 오른쪽 라인 컬러 센서니까 2번에 있는 컬러 센서예요. 2번에 있는 센서가 검정색을 만날 때까지. 자, 이거 오른쪽 걸 한번 실행시켜 보면 네, 로봇이 라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지금 현재 하얀색 바닥에 닿아 있기 때문에 검정색 부분 꺾어진 90도로 꺾어진 부분을 만나면 멈추게 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미션을 완료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질문했는데 질문이 뭐냐니까 네 당연히 좌우로 흔들립니다. 저희가 눈을 감았다고 생각하고 벽을 짚으면서 가려고 하면 벽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죠. 이걸 온오프 제어라고 해요. 근데 이 온오프 제어 방식으로 하면 아까 제가 뒤에 멈추는 걸 컨디셔널을 넣었는데 여기를 무한 루프로 돌리면 무한 루프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리고 멈추는 걸 없애버리고 이렇게 돌리면 라인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멈추고 다시 실행을 해서 네,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데 잘 보시면 오른쪽에 90도로 꺾인 이 부분이 굉장히 따라가기 어려워요. 네, 이게 허들이에요, 허들. 근데 어떻게 따라갈 거냐? 못 따라가 버렸죠. 네, 이래서 이게 제어를 이용한 비례 제어 같은 트레이싱이 필요해요. 지금 제가 온오프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진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시뮬레이션 정지를 누르고 이번에는 비례 제어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하냐가 새 프로그램 만들어서 비례 제어의 P 컨트롤을 넣어서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하실 수 있냐니까
보통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게 기억 장소를 만들어서 기억을 하는 걸 제일 잘해요. 그래서 빨간색에 가면 변수를 선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변수를 2개를 선언할 거예요. 하나는 변수 추가해서 경계값인 스레시홀드라고 해서 th라고 둘 겁니다. 하나는 gain이라고 해서 변수 추가해서 g라고 둘 거예요. 자, 2개의 변수를 선언했어요. 근데 이 스레시홀드 값은 아까 밝을 때하고 어두울 때 경계값이라 값이 우리가 아까 넣은 75예요. 그 시뮬레이션 모드라서 여러분 다 똑같이 써도 돼요. 원래 실제로 하면 값이 다 틀린데 시뮬레이션은 거의 비슷해요. 75 쓰시면 돼요. 개인은 지금 현재는 1만 넣어줄 거예요. 아니, 5를 넣어 볼게요. 5를. 네, 5를 넣고 이번엔 루프를 돌려요. 이게 방식이 어떤 거냐니까 내가 라인을 많이 벗어나면 핸들을 많이 꺾어주고 조금 벗어나면 조금 꺾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핸들을 돌려서 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2번째 노란색에 가면 컬러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컬러 센서 측정의 반사광 강도로 1번 센서 값을 계속 실시간으로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반사광 강도, 측정의 반사광 강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배열을 2개 갖다 놓을 거예요. 앞에 배열은 스레시홀드 값이고 뒤에 배열은 개인 값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앞에서 선언한 걸 쓰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읽기에 숫자로 읽어올 겁니다. 뒤에도 읽기에 숫자로 읽어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한 값을 연산을 통해서 아까 조약 모터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돼요. 여기에 켜짐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더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더하기로 되어 있는 걸 어드밴스드 함수들을 쓰면 항이 4개인 다항식이 돼요. 이거 안 쓰고 그냥 2개짜리로 할게요. 그냥 하나는 빼기, 하나는 더, 하나 4층 연산 하나 더 가져올 거예요. 하나는 곱하기. 자, 그리고 순서를 이렇게 바꿀 겁니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기 경계값에서 현재 센스로부터 들어오는 값을 빼줘요. 그럼 빼주면 값이 크면 지금 이렇게 되면 값이 크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거든요. 네, 값이 크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값이 경계값보다 작아서 검정색에 있으면 플러스 값이 나와요. 이 값을 가지고 로봇을 움직일 거예요. 이 값을 여기 이렇게 B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에다가는 개인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걸 조향에다 넣어주고 조향에다 파워는 한 20 정도만 넣을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비례 제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현재 경계값으로부터 현재 센서로부터 들어온 값을 빼주고 거기에다가 개인을 곱해서 핸들 조향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로봇의 움직임이 어떻게 바뀌냐니까 지금 제가 5를 넣었는데 개인 5가 굉장히 큰 값이에요. 개인 5라는 값이 5라는 값을 넣으면 얘가 주체가 안 될 정도일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앞으로 나가기도 힘들어 할 거예요. 네, 이게 개인 5일 때 값이에요.
개인이 크면 좌우로 움직임이 커지고 개인이 작으면 좌우로 움직임은 작아져서 직진 조향성은 좋아져요. 자, 이걸 이용해서 개인을 바꿔가면서 해볼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이걸 멈추고 여기서 시뮬레이션 종료 버튼을 누르면 다시 처음으로 왔어요. 시뮬레이션 버튼을 눌러서 개인을 0.8로 한번 해볼게요. 0.8로 하면 라인을 어떻게 따라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0.8로 해서 시뮬레이션 버튼 누르면 네, 거의 직선처럼 잘 따라가요. 이러다가 개인이 적어서 라인을 이탈해 버려요.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적당한 개인 값이 얼마냐? 이거는 트랙마다 틀려요. 그래서 지금 저는 0.8이 작아서 한 1.2로 올려볼게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종료를 누르고 다시 시작을 누르면 네, 왔다 갔다 안 하고 부드럽게 잘 넘어가죠. 하지만 90도로 꺾인 데 가서는 이 값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보시면 라인 이탈하고 벽에 부딪혀 버렸어요. 보이시죠? 네. 여기엔 당장 개인이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이 로봇을 뒤로 좀 움직여요. 뒤로 움직여서 라인에다 좀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이 직선 구간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직선 구간 넘어가려면 궤행이 굉장히 커야 됩니다. 저 3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3으로 해서 겨우 넘어갔어요. 자, 보시면 90도로 꺾인 데를 어떻게 벗어나는지가 보이시죠? 자, 이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센서 값이 나오는 값이 어두울 때 50, 밝을 때 100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 사이에서 비례값으로 비례 제어를 이렇게 하시게 되는 겁니다. 선에서 벗어났을 때 값이 뭐 한 75, 80이 넘으면 선을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100이면 완전히 벗어난 거고. 이건 이제 저희가 하는 건 반상항으로 하는데 이 비슷하게 쓰는 데가 어디가 있냐니까 골프장에 가면 그 트랙을 따라서 도는 카트가 있어요. 카트 같은 경우는 마그네틱 센서를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이 마그네틱 센서에 자기장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트래킹하는 용도거든요. 이런 거나 이 반상항 쓰는 거나 거의 동일합니다. 네. 지금 현재 값이 훨씬 차이가 많으면 좋을 텐데 이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나오는 값이 현재는 50 정도 차이면 충분히 뭐 잘 따라갈 수 있는 값이에요. 자, 이렇게 코딩 하셨는데 조금 난이도 있는 코딩을 해볼게요. 이제 개인, 이 개인이 의미하는 바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전에 저희가 배울 때 2차 방정식 y = ax 플러스 b의 그 a 값이 기울기가 개인이에요. 공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개인을 키우면 네, 원하는 걸 빨리 쫓아갈 수는 있는데 그 반면에 뭐하고 바꿔야 되니까 안정도하고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개인 값하고 여기 보이는 파워 이 두 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라인을 따라가는 게 완전히 틀려집니다. 이 두 개를 이 값을 찾아서 잘 주는 게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어떻게 해보냐니까 이제 이게 너무 길고 복잡하죠. 그래서 이걸 요만큼 잡아볼게요. 이렇게 마우스로 안에 있는 20가지를 잡아서 뭘 할 거냐니까 도구에 가서
도구에 가서 마이블럭 빌더라는 걸 쓸 거예요. 마이블럭 빌더를 쓰면 이 아이콘 6개가 하나의 아이콘이 됩니다. 마이블럭 빌더를 누르고 내가 만들고 싶은 이 블럭의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블럭 아이콘은 조향하는 아이콘을 잡고 P 컨트롤이라고 정한 다음에 P 컨트롤이라고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파라메터를 하나 넣어주려고 해요. 여기 파라메터를 추가를 하면 이 파라메터는 어떤 거냐? 파라메터 설정에 가서 이름을 저는 파워라고 둘 겁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블럭으로 만들고 싶은 영역을 정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아이콘을 하나로 잡았어요. 그리고 도구에 가셔서 마이블럭 빌더를 누르시면 이렇게 마이블럭 빌더가 나와요. 내가 만든 블럭의 아이콘을 정해주고 이름을 정해줍니다. P 컨트롤이라고 저는 P P 컨트롤이라고 정해졌어요. 그리고 파라메터를 하나 추가할 건데 이 파라메터는 어떤 걸 넣어줄 거냐니까 파워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파워 스타일을 숫자로 넣어주고 파워의 값을 마이너스 100에서 100으로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파라메터 아이콘은 뒤에 주는 파워라 어떤 걸 줄 거냐니까 이건 아무거나 정하시면 돼요. 저는 얘를 이렇게 파워로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료하고 누르면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로 바뀝니다. 이게 P 컨트롤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요 값을 요 파워 값을 이 값을 파워로 넣어주는 거죠. 그럼 아까 P 컨트롤에서 가서 보시면 어떻게 바뀌어 있냐니까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이콘이 이렇게 간소화됩니다. 그래서 이거 P 컨트롤 수정하고 싶으시면 여기 편집 버튼 누르면 수정이 가능하고요. 이걸 어디서 찾을 수 있냐니까 여기 마이 블럭에 가면 이렇게 P 컨트롤이라고 만들어졌어요. 이걸 쓰실 수 있어요. 내부는 이렇게 비례 제어하는 루틴이 들어있어요. P 컨트롤 쓰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미리 스레시홀드하고 개인을 디파인 해놓고 쓰셔야 돼요. 자, 이걸 실행하면 파라메터 탭 하는 데 가서 마이 블록 빌더에 가면 여기 보시면 파라메터 설정에 가서 파라메터를 뭐 편하게 이름 정하고 숫자 입력을 어떤 거로 할 건지 입력으로 할 건지 데이터 유형을 정하고 이렇게만 정하시면 됩니다. 아이콘 하나 설정해 주신다면 저는 여기 파워 값을 줄 거기 때문에 값을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값을 주려고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파라메터 설정 탭이 없는 이유는 왜 없냐니까 여기 플러스 버튼을 안 누르셔서 그래요. 이걸 지우면 파라메터가 삭제됩니다. 그럼 파라메터 탭이 없죠. 그죠? 파라메터 탭을 넣으려면 파라메터 추가를 해서 탭을 누른 다음에 설정을 눌러서 이름을 아무렇게나 정의하고 숫자도 정의한 다음에 나는 슬라이드 바도 파라메터 스타일 정하고 아이콘 정하면 여러분들이 뭐 넣어주고 싶은 마이블럭 빌드에
어, 값을 두 개를 넣고 싶으면 두 개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하면 설정이 끝나서 피 컨트롤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 루프 안에 네, 마이 블럭을 하나 넣어서 이 부분을 간소화시킨 겁니다. 최소값 설정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그 안정하셔도 돼요. 여기서 안정하면 내 마음대로 넣을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 해놓으니까 이 여기에 줄 수 있는 파워가 최대가 100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줬습니다. 이제는 어떤 걸 해보려냐니까 제가 좋아요. 이렇게 꺾어서 여기 첫 번째 검정색 라인에 올 때까지 시간을 측정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시간을 측정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계측기를 가지고 시간을 측정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피 컨트롤인데 이 조건이 종료 조건이 조향 운전에서 조향값하고 파워의 의미는 파워는 모터에 가해지는 파워예요. 순수하게. 이게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조향은 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파워는 자동차에서 뭘 생각하셔야 되니까 엑셀레이터를 밟는 거예요.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RPM이 증가하고 자동차가 점점 빠르게 가겠죠. 그런데 조향값은 어떤 거냐? 핸들을 돌리는 값이에요. 네. 그 값에 따라서 곡률 반경이 다 틀려지겠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누르셔가지고 컬러 센서 색상, 컬러 센서 색상인데 우리는 2번에 있는 우측에 있는 컬러 센서를 가지고 여기 값이 검정색이면 멈추려고 해요. 네, 조향값이 양수면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리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이렇게 멈추고 네. 저는 검정색에서 멈출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돌아서 여기 검정색에서 멈출 거예요. 네네네. 1번. 네네. 네. 네, 여기서 멈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멈추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멈출 때까지 시간을 측정해 보고 싶어요. 시간을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여기 이 EB3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게 멀티태스킹이 지원은 됩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전체를 잡고 이렇게 떼놓습니다. 그리고 끝점하고 시작점을 연결합니다. 이러면 위에 프로그램은 첫 번째 태스크는 라인을 따라가는 태스크고 두 번째는 어떤 태스크를 만드냐니까 이런 걸 하나 만듭니다. 다시 루프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 앞에다가 뭘 두냐니까 여기 타이머를 노란색의 타이머를 하나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위아래 연결하면 위에 프로그램하고 아래 프로그램이 같이 실행됩니다. 동시에 여기를 타이머를 초기화시키면 1번의 타이머가 초기화가 됩니다. 스탑워치가 초기화가 되고 이 초기화시킨 값을 어디다가 디스플레이 할 거냐니까 이렇게 1번 센서의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녹색에 가면 다섯 번째 디스플레이 함수가 있어요. 네, 디스플레이 함수에 가셔서 여기를 텍스트의 눈금 모드로 바꿔서 이 LCD 창 여기 뒤에 보이는 LCD 창에 시간을 디스플레이 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여기 1번 타이머로부터 값을 측정해서 계속 넣어주면 되는데 이 외부 입력을 넣을 때가 여기 없어요. 없어서 어떻게 할 거냐 마인드송 글씨를 누르면 유선이라고 해서 외부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값을 외부 입력에 넣어주고 XY 좌표는 5,5 정도를 넣어주는 이유가 어떤 거냐니까 한 가운데 정도 디스플레이 되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드시면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위에 이게 라인을 따라가는 루프의 이름은 01인데 아래 이름 루프의 이름을 01이 아니라 타이머라고 저희가 둘 거예요. 이렇게 타이머라고. 그 다음에 뭘 위에다 둘 거냐니까 멈춘 다음에 루프 인터럽트라는 걸 둘 겁니다. 이게 로봇이 멈추고 밑에 있는 타이머를 인터럽을 걸어서 이 밑에 타이머를 강제 종료시키는 거예요. 강제 종료시키고 여기 웨이트를 한 30초 이렇게 두시면 이 타이머 값이 계속해서 한 30초간 디스플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이 라인을 따라와서 검정색에서 멈추었을 때까지 시간을 측정해서 디스플레이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액정 창을 보시면 시간이 계속 디스플레이 돼요. 이렇게. 네. 20초 808이라고 나왔어요. 지금 이제 아까 저희가 돌렸던 시뮬레이션하고 이 프로그램하고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니까 이 타이머를 루프 인터럽트를 안 쓰면 프로그램에 영향을 꽤 많이 줍니다. 이 루프 인터럽트를 써도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데 지금 저는 원하는 건 이걸 돌아와서 이렇게 밑에 여기서 멈추게 하고 싶었는데 이 루프 인터럽이 아니라 타이머 함수 때문에 여기서 검은색을 인식하고 멈춰버린 거예요. 이때는 사실은 좀 더 하려면 게인을 좀 더 높여줘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정도 게인으로도 이걸 못 쫓아가요. 이 지금 타이머가 영향을 끼쳤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아래 타이머 부분을 끊어버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 프로그램 이야기 드리면 지금 보시면 위에 프로그램하고 아래 프로그램은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실행이 돼요. 근데 위에 프로그램은 라인을 따라가다가 오른쪽 센서가 검정색 선을 만나면 멈추고 루프 인터럽을 걸어서 중단할 루프 이름이 타이머예요. 이 타이머를 중단시켜 버려요. 그리고 한 30초 기다리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밑에 타이머가 초기화돼서 계속 카운트돼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값이 올라가다가 이 루프 인터럽을 만나면 올라가는 걸 멈추고 그때까지 시간을 기록한다는 의미죠. 네, 이게 루프 인터럽트는 이 루프를 종료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대기는 어떤 의미냐니까 대기는 이 조건이 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요. 그냥 시간을 기다리든 센서 값을 기다리든 뭐 터치가 눌릴 때까지 기다리든 뭐 이런 걸로 하는 거라서 이게 또 어떤 거하고 똑같냐니까 여기 적절하지 않은데 여기다가 만약에 타이머로 몇 초만 기록해라 그러면 여기 시간을 넣을 수도 있어요. 제가 라인 따라가는데 검정색 라인까지가 아니라 여기를 뭘로 바꾸냐니까 여기를 시간으로 넣어서 한 5초만 따라가라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5초만 따라가라고 바꾸면 5초 따라갈 때까지 시간을 기록하게 되는데
5초를 따라가고 멈췄는데 차이는 네, 이렇게 네, 0.21초만큼 더 움직였어요. 네, 이 차이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건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쉬운 것만 남았습니다. 미션으로 드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어떤 색깔 라인을 만나면 전멸을 하는 건데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피 컨트롤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검정색 라인을 만날 때까지 전진하다가 검정색 라인을 만나면 어떤 걸 하냐니까 멈추고 루프 인터럽을 걸고 여기 불익 상태 표시등이라고 창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상태등 창이 있는데 이 녹색인데 녹색 이 상태등 창을 3개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처음에는 적색으로, 주황색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녹색으로 이걸 1초씩 전멸하는 거죠. 네, 이게 내가 무언가 인식하고 멈췄다라는 걸 알려주는 루틴이에요. 자, 이걸 넣어서 실행을 해보면 네, 상단에 이렇게 타이머가 디스플레이 되게 되고 지금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니까 녹색 등이 전멸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에 와서 검정색 라인을 만나면 네, 적색 등, 주황색 등, 녹색 등이 차례로 1초간 전멸하게 됩니다. 이러면 무언가를 인식했다는 표시예요. 타이머가 안 멈추고 계속 올라간 건 루프 인터럽트를 걸어서 멈추거나 언제까지 하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셔서 그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항상 이렇게 루프 인터럽트 된 다음에 이걸 넣어줬죠. 그래서 루프 인터럽을 하면 이 타이머라는 인터럽을 종료를 시켜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이 계속 증가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PPT를 받으셨을 텐데 로봇이 전진해서 여기 빨간색 라인 인식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니까 학교 앞에 가서 이 노란색 정지선을 만나면 정지선을 지켜야 돼요. 멈춰 서야 되고 불익 표시 등을 전멸시켜야 돼요. 불익 표시 등을 전멸하는 것은 적색, 황색, 녹색의 순으로 각 1초씩 전멸 후에 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교 앞에서 멈춰서 전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로봇이 해야 될 일은 뭐냐니까 이 초음파 센서를 왼쪽에 있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이 벽을 인식해야 돼요. 벽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좀 지나가서 두 번째 벽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후진으로 평형 주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 주차를 하게 되면 30점의 점수를 받고 그 다음에 주차해서 멈출 때는 다시 전멸을 하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오고 미션을 완주해서 멈추게 되면 이때까지 점수가 100점으로 주어지고 사실은 100점인 경우 시간이 의미가 있어요. 100점이 안 나오면 시간은 그닥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미션을 보여드리면 저희가 센서 쓰는 걸 다 배웠거든요. 센서 쓰는 걸 다 배우고 초음파 센서를 인식하는 것도 배웠는데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디버깅하는 용도로 각 포인트마다 멈춰서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한 다음에 움직이겠어요. 여러분도 전체를 짠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나눠가지고 어떤 식으로 순차적으로 한다고 생각한 다음에 코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학교의 앞에 멈추면 위에 로봇은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시등이 보여요. 이렇게 학교 앞을 지나가고 이 미션을 하려면 왼쪽에 있는 초음파 센서를 가지고 이 첫 번째 기둥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두 번째 기둥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다음 후진해서 이렇게 평형 주차를 하는 거죠. 네? 안 주어져요. 여기 들어가서 센서로 이렇게 맞춰봐야 돼요. 네, 속 들어갑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개인이 커서 그런 거예요. 개인이 작으면 여기를 못 지나가거든요. 이번에는 이 교차로예요. 교차로는 또 개인이 작아야 지나가요. 네. 이런 트릭들이 좀 있어요. 네, 이때까지는 왼쪽 센서의 안으로 제어를 하다가 이번에는 왼쪽 센서의 바깥 라인을 가지고 따라 돕니다. 이게 제어하기 쉽기 때문에 인코너보다는. 네,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멈추시면 미션 클리어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게 실제로 돌아가는 걸 한 번도 안 보셨을 것 같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지금 왼쪽에 있는 부분은 차단기인데 차단기 부분 빼버린 거고 이건 좀 쉽게 내어준 문제예요. 실제 리얼로 했으면 만드는 것부터 했을 텐데 네, 만드는 건 제가 다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네. 프로그램 하나로 만드셔야 돼요. 하나로 만드셔야 되고 제가 여기 힌트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네, 이제 자유롭게 하시면서 질문해 주시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